청소부가 죽고 나서 8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버드 출신 투자은행가는 수영장 2개짜리 대저택에서 살다가 2008년에 전 재산을 날렸거든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학력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딱 그 하나였죠. 지금부터 당신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청소부로 일하면서 중고차를 몰았고 코트가 찢어지면 안전핀으로 꿰매서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92세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산을 정리해보니까 800만 달러가 나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던 거죠. 반대편에 리처드 피스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버드를 나온 투자은행가였고 차 7대를 세울 수 있는 차고가 달린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경력이 최고점에 있을 때 호화롭게 은퇴를 선언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파산하고 집도 압류당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모든 재정적 이점을 가진 사람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모건 하우절은 자신의 책에서 이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돈으로 성공하는 건 지능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공에는 운이 따르고 실패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면 그는 분명히 천재였지만 1968년에 미국 전체에서 컴퓨터가 있는 고등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하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한 번의 행운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접하지 못할 출발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같은 꿈을 꿨던 친구 켄트 에반스는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재능이 같았고 환경도 같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쪽에는 운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트레이더 중 한 명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도 마찬가지인데 1929년 대폭락 때 공매도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 이후 몇 년 동안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었던 사람이 결국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일이 잘못됐을 때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 전부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과 위험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상황이 다시 유리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운과 위험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이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낙관주의가 필요하고 과감한 도전과 위험 감수 능력이 필요한데 부를 유지하려면 정반대로 절제력과 신중함과 실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복싱으로 4억 달러 넘게 벌었는데 결국 2,300만 달러 빚더미에 앉았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260달러짜리 암호화폐 제국을 세웠다가 성공 이후에도 도박을 멈추지 못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버는 데는 탁월했지만 지키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반면 워렌 버핏을 보면 그는 화려한 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산을 2배로 불리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냥 70년 동안 지루할 만큼 꾸준하게 올바른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거든요. 버핏이 직접 한 말이 있는데 복리의 첫 번째 원칙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모든 걸 날려버리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피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그 순간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수익 극대화에서 생존 극대화로 전환해야 하는데 돈의 세계에서 최종 승자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진짜 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페라리를 타고 옆에 서면 저 사람은 정말 부자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썼다는 것뿐이거든요. 모건 하우절의 표현을 빌리면 진정한 부는 차가 아니라 차를 사지 않고 남겨둔 돈입니다.
로널드 리드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수십 년간 조용히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재산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만약 그가 고급 차를 사고 대저택에서 살았다면 사람들은 알아챘겠지만 대신 800만 달러는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거의 70%가 월급을 받으면 바로 다 써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연봉이 억대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높은 소득을 부와 혼동하면서 버는 만큼 전부 소비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은 벌어들이는 돈이고 지출은 밖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진짜 부는 저축하고 투자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6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조기 은퇴할 수 있는 반면에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여전히 빠듯하게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겉보기에 가장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얼마가 있으면 충분할까요? 만약 지금 어떤 숫자가 떠올랐다면 정말로 그 금액에 도달했을 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면 곧바로 그 목표를 더 높이 올려버리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 소득의 2배에서 3배가 되어야 부유하다고 느끼는데, 이 격차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도의 가난에서 시작해서 맥킨지 회장까지 올라간 라자트 굽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자산이 1억 달러가 넘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억만장자들과 같은 이사회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결국 내부자 거래에 손을 대서 영성도 재산도 자유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하우절이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가지지 못한 것,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이미 가진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개인 제트기 사진 보고 명품 가방 보고 휴가 사진을 보는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페라리를 모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차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거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영하거든요. 하우절은 이걸 차를 가진 남자의 역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돈을 쓰지만 정작 존경은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과소평가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축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행위라는 거거든요. 람보르기니도 잊어버리고 요트도 잊어버리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이번 주말에는 쉬고 싶다거나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자유를 느끼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의 비상 자금만 있어도 선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해고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나쁜 상사한테 휘둘리지 않으며 두려움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든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건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1달러씩 모아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인 겁니다. 결국 돈의 심리라는 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과 위험은 항상 존재하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기술이니까 둘 다 익혀야 합니다. 진짜 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고, 충분함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야 하며, 돈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지위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라는 거죠. 부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고, 숨 쉴 공간이고, 사랑하고 쉬고 탐험할 시간이거든요. 다음에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더 많은 돈을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고 있는 건지를 말이죠. 돈 게임에서 이기는 건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만의 삶을 설계하는 거니까요.